네, 이제 오늘은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역사적인 한번 배경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아동 권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동 권리 중요해. 그래,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어떤 거가 결정이 된다. 또는 어떤 것이 법제화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그래, 그러면 권리라는 것, 아니면 어떤 것들을 할 때, 그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철학자나 이런 학자들이 계속해서 아이들의 권리 너무 중요해. 그러면 그 권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그 권리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협약을 맺은 어떤 그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제노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노바 선언에서 이제 아동들의 권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국제적으로 논의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세계 대전 이후의 일인 거죠. 자, 이제 우리 아동들이 그 제네바 선언에서는 어떤 식의 사상이 있어야 되냐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1920년대 아동의 복지에서 설립한 영국의 에글란타인의 제비란 여사가 이제 이러한 세계 아동 현장을 최초로 선언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언을 한 이후에 이거를 기초로 해서 1924년 9월 달에 이제 유엔에서 이러한 아동 권리가 필요하다.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5대 원칙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서 아동 권리에 관한 제노바 선언을 채택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아동 권리가 제일 처음에 일어난 계기가 세계대전 이후에 1차 대전 이후에 있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노바 선언을 계기로 해서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자, 우리가 이런 권리를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세계 인권 선언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이거를 인권을 선언했죠. 이 선언 안에를 보면 전문가, 본문과 이 30개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기본적인 자유,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썼고, 그 안에 보면 노동권적인 권리, 그리고 생존권적인 권리를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국가의 이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 보장과 같은 것을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세계의 인권 선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의 인권 선언이 나온 거가 1차 세계 대전 이후라고 그랬는데 이 대전 우리가 전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개발이 되고 평안이 있다면 아이들의 인권도 보고 이런 걸 할 텐데 어떻게 보면 전쟁이 끝난 이후로는 굉장히 그 인류의 여러 가지가 피폐한 상태죠.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피폐한 상태에서 인류의 공존, 그 다음에 평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의 이유였기 때문에 이런 아동들의 권리까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이때 보면 그래서 이 조항이 딱 2개뿐이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쟁을 겪고 전쟁 이후에는 아동들의 어떤 그 권리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생각하기 어렵죠. 어떤 게 돼야 돼요? 일단은 사회의 어떤 건설, 그 다음에 의식주의 생활 이런 것들이 더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죠. 그러면 이 2개의 그 조항을 한번 살펴보면 25조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 모자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동들을 잘 키운다라고 했을 때 아동 스스로 잘 키울 수 있다? 이건 좀 안 되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 부모의